윤두창 탄핵 선고가 4월 4일 11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속보보다 빠르게 해당 건을 공유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첫 5대3 대대락설이 나올 때 만약 이번 주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90% 이상 5대3일 것 같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선고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 8대0 아니면 6대2 인용이 뜰 것으로 보고 문영배 대행이 선고일을 공지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잔치국수 빨리 먹고 싶습니다. 물론 장재현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면 11시 초반에 이게 파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탄핵 심판대 선고의 순서를 보면 선고 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주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8대0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주문부터 읽고 선고 위주로 가면 예를 들어 주문 의견 얘기하고 소수 의견 얘기고 선고로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앞에 두 차례와 같이 전원 일치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을 나눠서 밝히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의에서 편결로 가고 결정문 작성으로 가는 순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게 평의 과정이 아주 길어지는 걸 보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예를 들어서 7대1이라든가 6대2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생중계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보니 제가 볼 때 이거 8대0입니다. 그게 아니면 헌재가 이렇게 할 수 없죠. 관련해서 민주당이 준비한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줄탄핵하고 임기 연장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어차피 거부권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넘어왔을 때 재의결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줄탄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서 국회의장이 반포를 하도록 한다라는 계획인데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제 국가 파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 정지를 선포하는 거고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뭐 남미로 치면 이제 베네수엘라나 뭐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의 뭐 잠비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두 개의 국가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저건 국가가 아니고 우리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선언을 국회의장과 뭐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정치권 전반이 합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죠. 대비를 안 할 네. 수는 없죠. 0.1%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게 결국 외부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혹은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같이 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고 만약에 이 행위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그 부분부터 이 국가 시스템의 완전 마비 상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개입을 할까 안 할까부터 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어쨌든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네. 그때는 뭐 군이나 경찰이 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굉장히 복합다단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서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황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네. 풀배팅이라고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일단 방망이를 들고 배팅석에 선다는 제스처 쪽에 조금 더 가깝고 그렇죠. 그 제스처를 해야 그래야 또 공을 그게- 던질 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시민혁명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시스템이 아예 붕괴를 하고 새로 세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그 단계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결국 그냥 기능 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뭐 발표가 안 나온다고 해서 당장 그 작업을 들어간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너무 무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선택을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혁명적 상황을 가정할 정도로 간절하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법정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신 건데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정적 가정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처럼 네.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게임에서 지고 있고 우리가 불리하고 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이게 사고 구조라는 게 계속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점 이상하게. 그럼 마치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네. 우리 조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쪽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제 착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정적 가정의 이 반복 회로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한창, 뭐 김복형, 정영식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머지 5명의 헌법재판관들도 그 사람들만큼이나 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에 비해서 경험이 더 많은 헌법재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방식의 고민들을 할 거고 그리고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가면 내가 그냥 4, 5, 18을 돼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태를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아니 난 모르겠다 그냥 퇴직금이나 받고 가간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조한창, 정영식, 뭐 김복형에 비해서 훨씬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다못해 내부 폭로를 하더라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작동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100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4월 18일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공감합니다. 한덕수랑 최상목은 무조건 날려야 합니다. 저 인간들이 대선 날짜를 공표 안 하고 또 마은혁 임명처럼 무시하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힘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복귀의 최고 공신은 국힘입니다. 그들이 그네처럼 즉각 버리지 않고 버티면서 윤석열을 쉴드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참여한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보수층을 바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꿈도 이제 깨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힘듭니다. 장제원은 성범죄로 스스로 목숨을 던졌지만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일반인들 중에는 다들 괜찮은 척, 다들 잘 사는 척,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다들 애쓰면서 버티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사회는 버티는 사람에게 상을 주진 않지만 망가지면 손해는 100%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다들 조용히 말없이 버팁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과 기득권에 주입당한 패배감 때문이죠. 이 사회의 최악인 부분은 사회의 정의가 망가지고 기득권들에게 수탈당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한 이유 또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 탓으로 치부하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불안과 좌절을 이용해 투기나 과도한 교육을 유도해 돈까지 뽑아먹고 있죠. 제가 수년간 시사를 주제로 방송하며 느낀 부분입니다. 이제 이 더러운 야만의 시대를 끝낸 날이 왔습니다. 우리 이 대표께서 6월 초 집권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